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데이터 가상자산 보상과 제도화 부분이라고 해서 김상진 연구위원이 써주셨던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 부분, 특히 금융산업에 밀접한 영향을 충분히 많이 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상관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데이터 기업은 체계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3월 25일 특근법 거래정보 등의 이용 등의 법률을 시행을 계기로 제도화에 기대를 하고 있다. 신생 마이데이터 기업은 기존 대형 플랫폼과 별개로 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소비자의 서비스 활용에 따른 보상 측면에서 가상자산 활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규제가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마이데이터는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마이데이터는 이 세 줄 요약 부분만 보셔도 될 수가 있어요.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면서 데이터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죠. 즉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만들어내거나 나에서 추출돼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즉 대부분 기업들은 이것을 이용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보상 없이 이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그만큼에 대한 측면의 보상을 가산자산으로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이 시장이 조만간에 어느 정도 좀 더 규제화가 더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이 시대가 곧 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마이데이터와 가상자산 대한 관심이 확대 중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이후 21년도 8월 본격적인 서비스 시행이 예정이 되어져 있다. 되게 재밌죠? 금융산업은 즉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나오는 형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정부가 어느 정도 이거를 많이 밀어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근데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아이러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산자산 좀 문제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남아져 있겠죠. 그건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이데이터 가상자산 금융산업의 주요 화두의 부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이인 허가의 서비스 활성화에 변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정책당국이 28개 기업에 대한 마이데이터 본허가 승인 이후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실제 서비스가 어떻게 구현될지 쏠리고 있다. 즉 여기와 또 연관이 되고 또 여기에서 시너지되는 그런 코인들도 분명히 있겠죠. 뭐 요 정도 선으로 끊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이데이터의 서비스의 차별화 여부가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거기에 실제 변화를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측면인데 생소하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따른 홍보와 마케팅이 없으면 아마 충분히 이 시장이 얼마만큼 활성화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걸 빨리 한다라고 해도 한국이 주도할 만한 시장은 매우 작기 때문에 오히려 뭐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좀 더 빨리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튼 이런 측면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마이데이터의 활성화의 대안으로 가상자산 제공으로 인해서 생태계 활성화에 좀 기여를 하겠다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DID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죠. 그리고 데이터 거래에 따른 데이터 제공자에 대한 가상자산 제공은 거래 투명화에 대한 긍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즉 여러 가지 비즈니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 부분이 앞으로 돈이 되고
돈이 되는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 더 어떤 사람은 그 데이터를 더 많이 내고 더 질 좋은 데이터를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또 부가가치를 많이 주겠죠.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요. 해당에 있는 그 데이터를 또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가치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마이데이터를 좀 어렵게 보실 필요성은 없습니다. 뭐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 SNS, 인스타, 페이스북이 다 소수에 대한 그런 팬덤층이 확보되어져 있는 특별 유저들에게 그거에 따른 보상을 충분히 나눠주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우리가 실제 알고 있는 B2C 부분을 역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 금융회사의 대응 방향을 보게 되면 마이데이터 기업을 포함한 국내 금융자산, 가상자산 시장 참여 가능 여부는 불분명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자 및 이용자 보호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정부 입장의 관계가 깊고 그 정부가 얼만큼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빠른 법률적인 규제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현재의 논점은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규제 전반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시중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이런 마이데이터에 따른 적합한 포인트 형태로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염두에 보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대세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그전에도 설명을 잠깐 했지만 너무 많이 부족한 내용으로 과거에는 좀 다뤘기 때문에 약간의 심도 있게 요 데이터도 또 나왔고 또 대부분 시중은행 연구원들이 요새 좀 많이 이런 보고서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요 내용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하지만 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라인 디지털뱅크 통한 아시아 소매금융 시장 진출의 확대가 보여진다. 네이버 자회사 라인이 대만 금융당국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 인허가를 취득을 했다. 그래서 대만에 설립이 되는데 일본 먹었죠. 태국 먹었죠. 그리고 대만 먹었죠. 그리고 중국도 일부 네이버가 조금은 되긴 합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앞으로 네이버에 대한 시장 확대성은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코인도 요새 많이 올랐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라인뱅크의 대만 지분 구도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만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해당은 저축상품, 성분, 체크카드, 개인대출, 소매금융 서비스로 진행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인구수 대비 라인 이용자 비중이 있는데 일본 85, 태국 67, 인도네시아 32, 대만 88%.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쪽의 경제 성장률 추이는 아주 좋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특히 대만은 이제 조만간에 한국의 전체 GDP 대비를 돌파를 할 겁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추이도 조만간 1, 2년 뒤에는 제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높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에서 디지털 금융 정책을 왜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그런 국가들도 왜 인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유는 이 핀테크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동남아시아 디지털 금융 시장 규모는 25년도 기준으로 예상치죠. 1조 달러 정도 될 것 같고 핀테크 시장 전망도 2천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디지털뱅크 인가방침은 싱가포르 2개, 대만 3개, 말레이시아 5개 부분으로 되어져 있으며 국내 은행들도 소매 금융시장 확대에 디지털뱅크 전략을 고민할 필요를 갖고 있다. KB 같은 경우에는 부코핀 은행과 캄보디아 소액 대출 금융기관 부분으로 좀 사업 진출을 하고 있고요. 신한도 소울, 인도네시아 출시 등등 있는데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인데 미얀마에서 근무했던 신한은행의 한 직원이 또 퇴근 도중에 불운의 피격으로 인해서 머리에 총상으로 사망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은 잠깐 폐점을 했고요. 다시 본연의 이야기를 돌려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디지털뱅크 인허가 신청이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된다. 앞으로 이쪽에 대한 먹거리가 클 거고 아시아 시장이 엄청나게 더 빠르게 커질 거다. 왜 그리고 디지털 금융 시장 쪽으로 빨리 개편하려고 하는 이유는 중국에 대한 그런 CBDC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이버도 그것에 따라서 좀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트박스, 라인 파이낸셜 플러스, 라인뱅크 이쪽하고 Z코퍼레이션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라인이 이제 나머지에 대한 아시아 쪽의 분위기와 규제 부분이 나오게 되면 더욱더 쓸만한 부분이 꽤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동남아 쪽도 마이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규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비슷한 흐름으로 갈 확률이 좀 높구나 라는 점을 좀 보시면서 어떠한 코인이 좀 더 많이 갈 것인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떠한 코인이 조금 더 유망할 것인지를 보시면서, 그리고 또 세금을 내가 어떻게 또 처리를 할 것인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 요 정도까지로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요 정도까지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하는데요. 다음에도 약간 재미없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미없는 이야기가 앞으로 한 몇 년 뒤가 되면 그때 돼서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그때 돼서 조금 더 이제 이게 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작에 되긴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이런 트렌드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미리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고, 적절한 시점에 대한 그 트렌드가 어느 정도 좀 8, 90% 정도 도달을 했었을 때 그때마다 약간의 트레이닝 관점이나 아니면 장투하는 관점으로 좀 보는 시점을 잘 캐치를 해서 하게 되면 막대한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 이런 재미없는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지금 당장 올라가는 코인 좀 찝어줘,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루에 대한 수익도 소중하긴 하겠지만 미래에 대한 흐름과 생태계도 중요하겠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야, 이번 올해 지나면 또 엄청난 또 고통과 또 스캠이라는 소리로 인해서 코인 시장 또 끝났다, 앞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또 반대 세력들이 또 그렇게 조장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큰 틀을 좀 깊고 넓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